기관이 외국인을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요 3월 19일에서 6월 5일 이때가 개인이 외국인을 이긴 유일한 해가 아닐까 지금으로서. 퇴근길에 편안하게 들으시면 투자에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자, 오늘의 이 강은 여러분들 참 많이 얘기도 나눴고 저도 한번 언급 드린 적도 있었고 그죠? 왜 이렇게 이 공매도 문제는 반복되는 걸까요, 여러분들? 그리고 공매도가 진짜 개인들 다 죽인다. 오늘 방송을 보시면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매도가 없었던 2020년의 기적, 그리고 이 공매도가 어떻게 보면 후에 얘기를 했죠. 외국인과 상당히 연결이 되어 있는데 외국인의 형태를 보면 기가 막히실 겁니다. 최근에 이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적발을 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야, 이놈들 여전하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건데요. 자, 국내에서도 보면 이 한투엔이라는 단체에서 공매도는 사기다, 공매도가 죽어야 통합개미가 웃는다, 이렇게 지금 이 버스까지 이렇게 써가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바뀐 게 없는데요. 자, 이번 내용 한번 살펴보면, 자, 홍콩 소재의 글로벌 투자은행 두 곳이 수백억 대 규모의 불법 공매도인데 이번에 했던 금액이 꽤 큽니다. 한 560억 정도. 가장 큰 케이스로 하고, 여기에 대표적인 종목이 카카오 호텔실로. 왜 이놈들이 그렇게 죽으라고 안 올랐는지를 이번에 알 수 있었다는 거죠. 특히 이번에 이 글로벌 IB 두 기사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금지되어 있던 무차입 공매도가 여전히, 그죠? 여전히 이 무차입 공매도가 나타났던 사실이죠. 특히 이번에 적발된 홍콩 소재 글로벌 IB A사 한 회사 같은 경우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종목을 무려 101개 종목을 얼마나 더 400억 가까이 무차입 공매도를 했어요. 무차입 공매도. 시래기 같은 새끼들, 그죠? 여기서 이 무차입 400억 했고 101개 종목 중에서 가장 불법 공매도를 많이 했는 회사가 어디냐면 바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입니다. 자, 시기가 언제냐면 여러분들, 자, 카카오 주가를 한번 보시면 이 당시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 보면 이 홍콩 IB A사가 불법 무차입 공매도한 기간이 언제냐면 앞서 2021년 9월부터, 그죠?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예요. 자, 그런데 딱 시점이 언제냐면 그때 항상 카카오고 네이버가 금소법 있지 않습니까? 금융소비자보호법 때문에 이 네이버 카카오가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시점에 이제 공매도를 불법 무차입 그것도 공매도를 시작한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 당시 주가가 15만 원 중반대에 있던 주가가 얼마까지 내려갔냐면 8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가면서 하락률이 무려 46.4%를 기록했죠. 그때 얘기를 했거든요. 아, 금속보 때문에 이제 뭐 조금의 충격은, 타격은 있을 수 있다. 왜냐면 연기가 되는 부분인 걸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빠졌다, 이렇게 나오니까, 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이거 분명히 뭔가 불법적인 공매도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생겼다는 거죠. 최인찬님이 대상승제도 공매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와우. 자, 라이브 스트림 첫 번째 슈퍼챗을 우리 이기영님이 쏘주셨네요, 그죠? 이기영님의 후원을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모자까지 벗고 정중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자, 하여튼 불법 공매도가 우리 개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역시나 그렇게 되었었다는 거죠. 그 당시 보시는 대로 카카오 당시 소액주 200만 명 유폐한테 국민지에 위치했기 때문에 해외 기관의 불법 공매도가 의심된다 했는데 역시나 이 A사가 보유한 주식보다 더 많은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매도하고 다음날 사후정산 가자 뒤늦게 주식을 채워 넣었다는 불법적인 사실을 이번에 밝혀낸 거죠. 이게 언제다? 올해 5월에 밝혔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에 불법 공매 적발된 글로벌 투자 IB 관련해서, 자, 과거보다 금액도 훨씬 더 컸고 금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형사처벌도 가능할 것 같은데 외국에 있는 사람을 끌어와서 처벌할 수 있다 하겠다. 자,
뒤에 얘기는 솔직히 처음 있는 얘기입니다. 처음 있는 얘기지만 이런 얘기들은 항상 나왔었는데 항상 처벌은 솜방망이였죠. 이번에는 과연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공교롭게 요거 한번 보시면 참 여러분들도 공교롭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요. 우리 올해 이제 5월달입니까? 이 SG발 주가 폭락을 하면서 그때 6개 종목인가 정말 엄청난 폭락을 했는데 이 CFD 익명성의 다단계 결함에서 감시망을 무력했었어요. 자 보시면 국내 증권사가 수수료 이자 손해지원 투자자 장외중개사 그 다음에 외국계 증개사 거래소 이런 식으로 가면서 자 투자자가 돈을 넣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돈 세탁 1번 2번 3번까지 하면서 돈 세탁을 해버리는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이런 게 전세가 안 돼서 문제점이 있어서 이게 계속 터질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 이 최근에 보면 지난 5월이 아니고 4월이네. 지난 4월에 주가 폭락 사태를 계기로 중단했던 이 CF 결제 서비스를 뭡니까? 다시 재개하거나 일정한 확장 증권사 7개사를 그러니까 이때 이제 우리 CFD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산다면 문제점을 고치겠습니다 했는데 전혀 문제점 안 고쳐졌죠. 그죠? 문제점 안 고쳐지고 지금 슬그머니 7개 증권사가 지금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공교롭게도 지금 SG발 하한가 종목과 유사한 패턴인 영풍재지 자 이 영풍재지가 보면 보시는 대로 여러분들 이렇게 급등을 하다가 이 급등이 몇 배 했는 줄 아십니까? 10배 했어요. 10배 여러분들 10배 가까이 상승을 했죠. 이 SG발 하한가 종목 유사하다는 건 뭐냐면 일단 대주주 지분이 높다. 그리고 실적을 양호를 하지만 이렇게 10배까지 갈 만한 재료는 없었지요. 이런 똑같은 패턴이었는데 잘 가다가 한 방에 이렇게 딱 무너지면서 딱 내려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SG발 사태와. 그런데 이번 하한가를 보는 시각이 어떤 시각이냐면 올해 10배 오르면서 영풍재지 현재 시가총액 1.5조가 달하다. 근데 코스피 200의 지수 정기 변경 때 지수에 편입될 거라고 생각해 보니까 코스피 2주 편입되면 공매도가 가능해지고 가격 조정에 나선 것이다. 자 그래도 공교롭지 않습니까? 이게 영풍재지가 계속 올라갔는데 또 공교롭게 7개 증권사가 다시 CFD 거래를 했는데 이 CFD 거래가 공매도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딱 이 시점에 영풍재지가 급락을 한다? 이거 참 이렇게 그냥 공교롭게 늘 그런 말 어느 선에서 많이 하시죠. 공교롭게 맞아 떨어질 뻔했던 하나의 연결성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하지만 희한하게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이 공매도의 문제점과 대표적 사례가 뭔지 이렇게 한번 본다면 자 여러분들 주식은 기본적인 개념은 뭡니까? 자 주식을 일단 매수를 해서 매도를 하는 거야. 이게 익절이 될 수도 있고 손절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공매도는 어떤 부분입니까? 완전 반대되는 개념이죠. 먼저 매도를 합니다. 그죠? 매도를 해서 내가 만약에 1000주를 여기에서 공매도 일단은 빌리는 거죠. 빌려서 한다 해서 공매도 1000주를 매도를 1000주를 1000원에 매도를 했다. 그러면 매도를 한 다음에 매도를 한 거를 이제 숏커버링을 친다고 얘기를 하죠. 숏셀링도 얘기하고 숏커버링 하는데 1000주만 갚으면 돼요. 1000주만. 근데 이게 가격이 900원이 된 거야. 그러면 여기는 만약에 1000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900만 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차익 100만 원을 100만 원을 먹는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공매도는 돈이 많을수록 그렇죠? 많을수록 좋다. 많은 사람들이 이길 확률이 높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포커 게임을 친다고 생각합시다. 포커 게임을 했을 때 서로서로 했을 때 확률이 높은 게 뭡니까? 내가 에이스 2장을 들고 있다든지 아니면 3장을 들고 이렇게 제일 위에 있는 것들을 갖고 있을 때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케이스인 거죠. 그런데 한번 공매도 이거 기울어지는 운동장 문제도마다 없애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순기능이 있는 거죠. 만약에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데 그러니까
이유 없이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공매도가 있어야지만 이렇게 급등을 안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순기능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현실은 뭡니까? 주식 공매도는 증권에서 시세 조정과 채무 불이행을 유발하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훨씬 더 많다. 그게 앞서 얘기했던 홍콩 IB사 이 카카오를 계속 공매도하면서 일부러 계속 낮추는, 특히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뭐 NF나 이런 기업들, 예전에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이 코스닥에다가 코스피로 넘어가 버리는 이런 사태가 종종 발생해서 코스닥에는 정말 우리한 기업이 점점점 없어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적도 지금 발생을 한다는 거죠. 자, 근데 현행 우리나라는 보시면 이 공매도 차입이 확정되는 타인의 주식, 채권 등을 유가증권을 빌려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와 현재 유가증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 두 가지를 분류했는데, 자, 우리나라 기관 투자적 차입 공매도는 1996년 6월, 외국인의 차입 공매도는 1988년 7월에 각각 허용됐고, 무차입 공매도는 2000년 4월에 공매도 주식이 결제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금지가 되었다는 거죠. 결제되는 사태도 결국은 글로벌 IB사였어요, 여러분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글로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개인들이 신용을 겁니다. 신용을 걸면 주식을 담보로 잡죠. 이 주식을 담보 잡은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공매도 하는 사람들이 빌려오는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들이 신용해서 담보를 잡았지 않습니까? 공매도는 떨어지죠. 결국은 이 연결고리가 내가 잡은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반대 매매가 나오고 결국은 개인 신용이 붕괴되고 개인들은 수익이 안 나는 이런 형태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공매도 문제점은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무차입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는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으니까 당연히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삼성증권 케이스도 그렇고 앞서 지금 글로벌 IB사, 뭐 PNB 파라바 이 회사도 무차입 공매도를 했는 거죠. 원래 그날 해야 되는데 그 다음날 차입하면서 하루 혜택을 주면서 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 자, 그럼 두 번째는 업틱률 제한인데요. 자, 이 업틱률은 시장 가격 아래에서 공매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시장 가격이 이렇게 딱 있다고 봅시다. 시장 가격이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공매도를 하면 이 밑을 못 던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놈이 거래량이 별로 없어. 그래서 얘들이 뭐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이거 위반이 아니죠.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하냐면 시장가 아래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호가가 많이 비은 거 보고 아래 가격에 한 주만 매도를 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1,000원이야. 근데 호가가 별로 없어서 얘가 한 주를 매도해서 900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900원을 만들어 놓은 거야. 하면 요 사이에 얘네들은 뭡니까? 가격을 왕창 공매도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업틱률 위반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짜고 치는 매매지 않습니까? 통정 매매 이렇게 걸릴 수 있는데 공매도는 그런 규정이 없거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기관들의 이런 거를 쓰면서 수익을 크게 만들어냈다는 거죠. 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물량이 꽉 이렇게 있으니까 개인들은 놀래서 물량을 던져버려서 더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공매도 상한기간, 물론 최근에 좀 바뀌기는 바뀌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들. 이경님이 이러는 개인들 맞습니다. 개인들의 표현다. 개인은 현재 90일이에요. 90일. 근데 기간이 그 담보 비율은 140%거든요. 근데 기관 외국인들 이번에 상한 이 비율을 140% 낮추긴 낮췄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 미국의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시면 이 상한 기간이 보통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는데 여러분들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 대부분 1년짜리 하면서 1년이 끝나면 대부분 연장을 거의 안 해줍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자, 1년 기간 제한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개인들 우리가 신용이든 뭐 공매도를 했을 때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칼같이 들어오죠. 이거 만기된데 만기 연장하시겠습니까? 만기 연장하시면 증권사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증권사들이 이자를 더 받습니다. 그죠? 근데 외국인은 단위도 우리보다 개인들보다 더 넓을 뿐더러 1년 지나면 원래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동 연장이 됩니다.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알았어. 그냥 자동으로 그냥 알았어. 연장을 줘. 이게 얼마나 문제점이 많습니까?
개인들은 칼같이 받고 이자도 받으면서 장동민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금융권도 똑같아요. 금융권 주담대하지 않습니까? 주택담보대출을 하면 자 특히나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분들 금리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목돈이 있으면 이거 좀 갚아야겠다. 근데 은행에는 뭐가 있습니까?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어요. 이걸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대부분의 빅5 은행은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려서 이자를 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갚겠다는데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2%대 저리로 빌려줬던 게 지금 7% 갔다. 이걸 갚으면 2% 빌려준 거니까 올라가다가 이만큼 오르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 돈 갖고 빌려주면 7%대. 이자 지금까지 받았고 지금 이 돈을 또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환 수수료를 받는 것까지 똑같은 케이스라는 거죠. 똑같은 케이스라는 거죠. 우리나라 이 금융권 1금융도 그렇고 2금융도 그렇고 정말 차별이 많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가 바로 이 공매도 숏커버링입니다. 공매도 숏커버링이란 무슨 말입니까? 공매도를 친추율 갖기 위해서 매수하는 게 숏커버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 개인들은 일반적으로 뭡니까? 장중에 주식 관련해서 숏커버링을 들어가야 돼요. 근데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장 마감 후에도 시간 외에도 숏커버링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 장 마감 후 매매할 때 가격이 내려가나요? 똑같이 있잖아. 장 마감. 우리 3시 반에 끝나고 4시 전에 장 마감 후 시간에 매매할 때 이거 장 마감 후 매매할 때 가격 내려갑니까? 똑같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거 개인과 외국인 기관들 달려 하냐는 거야. 똑같이 하면 개인들도 장 마감 후나 시간에 가능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매도 대여 주식은 이렇다니까. 앞서도 얘기했듯 개인이 신용을 쓴 부분을 주식을 담보로 설정하면 그 주식을 공매도 세력에 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인이나 기관이 공매도한 걸 왜 우리는 못 가져올 뿐더러 앞서 얘기했듯이 얘네들 공매도에서 쭉 자동에서 계속 밀고 나가니까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주식 담보 설정했던 거 담보 비율을 늘어나니까 결국 정리하게 돼버려요. 이런 악순환의 연계를 계속 만든다는 거죠. 하다 보니까 짜증 지대로 난다 그죠 여러분들. 이러니 개인들만 피해를 보지. 정말 개인들만 피해를 보는 더러운 세상입니다 그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과 제가 가장 놀랐던 부분이 대한민국의 넘버 1이라는 그죠. 대한민국에서 넘버 1이라는 삼성증권의 이때 했던 게 유령 주식이었죠. 유령 주식 기억나십니까? 자 삼성증권에 관련해서 배당금이 28억이었는데 이게 전산 오류로 28억 주가 28억 주가 없는 주식이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주식이 112조 원의 유령 배당 당일 삼성증권 이렇게 이름이 붙였죠. 근데 그런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원들이 여기는 실수로 배당된 부분을 윤리적 모라토리움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하면서 갑자기 매도가 나오면서 39,350원에서 35,150원까지 떨어지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나름 증권에서 삼성증권, 대한민국 초일류증권, 증권회사 관련해서 윤리기준이나 초엘리트라고 표현한 이런 애들이 돈 때문에 그 유혹에 빠져서 매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 삼성증권의 이 전자 HTS 있지 않습니까? 이 HTS의 프로세스에 허점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이게 2018년도에 있고 삼성증권이 이때 전산 관련 허점을 보완하겠다 그리고 처벌 확실하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보완되었다는 소식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네. 그리고 처벌은 역시나 손방망이 처벌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2018년도에 있습니다. 멀지 않아요 여러분들. 불과 5년 6년 전입니다. 이 골드만삭스 정말 전 세계에서 넘버 1, 2를 한다는 이 골드만삭스도 역시나 무채 공매도 사건인데 2018년 5월 30일에 보시면 국내 20개 종목 공매도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6월 1일에 138만여 주를 공매도 주식 결제 불이행을 해버려요. 자, 앞서 이번에 2000년도에도 글로벌 증권사가 해서 결국은 불이행을 우리가 무차익 공매도를 없앴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18년이 지났는데도 결국은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된 거예요. 전산 프로세스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뒤늦게 3일 더 뒤에 장내 매수 차입을 통해서 뒤늦게 결제행을 해요. 금융감당 골드만삭스 서울지검 검사를 착수를 하면서 무차익 자 해보니까 100건이 넘었다. 요거 한 건만 60원이고 이 100건 다 따지면 여러분들
한 6천억이 그냥 다 한다면 6천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꼴랑 지금 한 개 가태료가 10억 원대 의결. 그러니까 의결 하니까 보조하면서 야, 더 여론이 엄청 안 좋았겠지. 그죠? 당연히 공매도기 바꿔야 된다. 이러니까 달래기로 75, 6천억대를 해서 근데 가태료는 75억밖에 안 됐다는 거죠. 자, 6천억대 했다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만약에 6천억 정도의 가태료를 부과했다고 하면 과연 이 증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무서워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절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국내 이렇게 하면 우리 미국 쪽으로 한번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 이 공매도 하면 가장 뜨는 게 게임스탑, 그죠? 게임스탑이 보면 애완동물 쇼핑몰 취 공동 창업자가 라이언 코언의 게임스탑 이사진의 합류 소재 개인 투자자들이 게임스탑 주식을 대거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자, 이 월가의 공매도 세력들이 어떻게 합니까? 게임스탑 관련해서 뭐를 해야 됩니까? 이 하락의 때 공매도를 하면서 그때 뭐 갖가지 보고서가 나오면서 게임스탑 이 부분 이 회사는 정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어떤 일 발생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당시에 코로나19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공매도를 엄청 때렸는데 자, 이 공매도 수량이 보니까 게임스탑 총 주식 발행수의 뭡니까? 140%가 넘은 거예요. 이걸 투자자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거 공매도 세력들이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한마디로 해서 무차입 공매도예요. 그렇죠. 이게 서약 개미들 참여는 명확한 대서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 공매도 세력을 이겨보자 추가 매수를 하면서 계속 매수를 하다 보니까 이때 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경님 말처럼 우리나라도 많이 참여를 했었어요. 자, 기간 개인 매수 압박에도 하락 배팅의 2배로 6,900을 사들였는데 이 게임스탑 주가는 급등을 반복하고 결국은 76달러까지 올라갔다. 자, 19달러에서 76달러까지 올라가버리니까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머스크가 게임스탑 언급을 더하면서 시간에서 147억까지 그래서 전일비 135%고 자 19달러에서 340 자 19에서 347까지 간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공매도 세력이 못 버티면서 이제 물량을 내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뭐 지금 다 내려오긴 다 내려왔지만 공매도 세력을 무차입 공매도 세력을 이긴 뭐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도 있었고 셀트리온, HLB 이런 것들이 공매도에서 이긴 적은 몇 번 있기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 졌었죠,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물 시장 쪽에서 한번 본다 그러면 자, 2차 전지 관련한 이 니켈 관련해서 이게 2, 3년 전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니켈 거래가 한번 중단적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니켈 선물 가격을 추정하는 파생상품 시장도 이렇게 마비가 되었었는데 이때 니켈 가격 상승의 전 세계 공급 10%를 차지하는 러시아의 수출 제재가 주 원인이 되면서 그죠? 니켈이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쭉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요런 시점이었죠. 요런 시점에서 이제는 더 떨어질까 이렇게 봤는데 전쟁이 터지면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청산그룹 중국의 최대 스테인리스 생산 청산그룹이 어떻게 하고 공매도를 손실을 말해서 니켈을 대량으로 구매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공매도 세력 때문에 그때 당시 ETN 같은 경우가 급등락이면서 엄청 많으면서 우리 또 개미들이 엄청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니켈 인버스 2X 인버스는 가격 급등은 거래가 정도 결국은 마지막에는 뭡니까? 상장 폐지됐어, 상장 폐지. 이런 것들이 많아요. 최근 같은 경우는 유가 관련해서 한국 앵커, 그죠? 이 앵커 유전 펀드가 초급등을 또다시 했죠. 근데 한국 앵커 유전 같은 경우는 자, 미국의 앵커 유전에 투자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지금 벌써 지분은 80% 이상 다 팔았고 올 연말에 폐쇄 예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폐쇄를 하고 지금 가치가 12원밖에 안 돼 어젠가 아래까지 700원 중반까지 갔었죠. 정말 묻지마 투자. 그리고 가장 최근에 보시면 2020년 7월 27일로 딱 써있죠. 자, 한투증권이 삼성증권 2,500만 주 공매도 위반을 했다. 한투증권이 3년간 삼성전자 25,525만 주 불법 공매도를 했고 여기에 속한 종목은 SK하이닉스, 현대차, 셀트리온도 수백만 주를 자, 여러분들 3년간 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3년간 이 금액이 무려 얼마치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한투증권에 했던 것이 6조 원치 6조 원.
어마어마합니다. 이기영님 삼성전자 지금 8층에 계십니까? 9층에 계십니까? 근데 뭐 최근에 이제 다시 7만 전자 되고는 있지만 계속 삼성전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5만 전자 유지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만든 주범이 뭐냐? 한투증권이에요. 한투증권. 8층입니까? 한투증권입니다. 한투증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6조 원치나 불법 공매도, 뭐 무차익 공매도 해서 업팅률 제한부터 여러 가지 앞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 다 있지 했어요. 그 부분을 다 했는 건데 여러분들 이때 그 공매도 과태료 얼마 받은 줄 아십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공매도 과태료 6조 원치를 불법 공매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6조 원치를 불법 공매도 했는데 과태료를 고작 얼마 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마 이거 들으시면 정말 짜증 나실 건데 원래 10억이었는데 이것도 행정소송에서 8억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8억밖에 안 됐습니다. 자, 6조를 했는데 8억밖에 내지를 않았어요. 여러분들 기가 막힙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거 보면 정말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매도를 정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냐 하면 자, 올해 공매도 거래 대금은 역시나 사상 최고치를 하면서 147조 원까지 공매도를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꼴랑 아직 올해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사상 최고치 금액을 넘어섰다. 그러니까 지난해 143조였는데 지금 10월 16일 현재 147조. 그렇다면 160조 이상의 공매도가 나온다. 특히나 11월 12일 이때는 더 늘어난다. 왜? 우리나라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이기 때문에 주가가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항상 많이 늘었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공매도 관련해서 개인들의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다. 자, 개인의 공매도는 담보비 140% 이상 60일 하면 기간의 공매도 담보비 105%였으면 사실 공매도 대차 기간은 무시하이다. 이렇게 되니까 자, 개인 투자 공매도를 120% 상한기를 90일로 조정을 하면서 공매도 제도 내 형평성 논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쟤네들은 조정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최재기라는 개인 투자자가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해서 공매도 재단 관련해서 청원을 넣었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국민 동의서 5만 주를 넘어서 버리면서 정부는 이에 대해서 이제 뭔가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 지난 국회에서 열리는 정부의 국정감사에서 자, 앞선 담보 비율을 조정한 사항에서 기간이 개인보다 유리하다는 비판은 더 이상 왜 타당하지가 않지? 상한 기간 조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담보 비율을 조정한 것도 개인 투자자분들 기간의 형평성 문제를 지으면서 그렇게 했으나 여전히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 자, 현금을 담보로 하는 개인과 달리 대차거래 방식을 사용하는 기간은 실제 담보 비율을 140%까지 넘기기도 한다. 비율을 일어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국제적으로 그런 사례도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주현 위원장님이 제 방송 오늘 봐야 돼. 여러분들 제 방송 보고 이렇게 문제점이 이런 공매도 제 외국인이나 기관들 이런 허점을 노리면서 이렇게 합법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 여기에 또 보시면 그러면 왜 공매도를 이렇게 불법적으로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국무정무위에서 국회에 밝혔는데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죠. 공매도를 하려면 우선 주식 물량을 확보해야 돼. 그치,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확보된 상황에서 계약이 체결돼야 하는데 보통 기관들이 약정을 체결을 맺느라 시장에 나가는 시점들을 찾기 어렵다.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다 보니 공매도 시점을 잡기가 늦어져.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무차익 공매도를 한다는 거예요. 물량 확보가 안 되면 거래할 수 없다 보니 주가가 떨어질 게 뻔히 보이는 사이에서 그냥 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일단 해. 일단 왜 하겠어요? 불법인지 알면서. 야, 우리가 이거 해서 100억이나 1000억 벌면 결국 뭐 벌금 10억만 내면 되는데 손방망이 처벌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제발 이거 대차거래 관련해서 전산화 좀 시켜달라. 물론 이런 부분은 있지만 그분이 안 된다면 전산화라도 시켜달라. 그러니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를 거래하는 시스템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증권거래 시스템을 연계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 이 금융위원자 말처럼 부정적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거의 수기 형태로 하거든요. 이걸 전산화 못할까? 보시면 자, 현재 주요 나라에서는 ISO 2002의 도입 필요성 및 면밀히 검토하고 이미
일본, 호주, 스위스, 스위드 등이 도입을 했고 2023년과 2년 미국과 영국이 차례차례 도입을 합니다. 자, 이게 IS 2022는 뭐냐면 은행부터 해서 뭐 증권, 뭐 외환 등등 모든 금융거래 관련해서 전산 기록을 남기겠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전산 기록을. 그러니까 이 ISO 20022를 도입을 해버리면 전산에서 불가능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기록이 딱 거래 기록도 나있고 공매도를 했는지 뭘 했는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ISO 2002 이 해당 기준을 지키지 않는 나라 몇몇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정말 엄청 금융 쪽의 시스템 정말 상위권이 선진국에 있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정말 만에 하나 그러면 좋다. 김주현 위원장 말대로 이 전산거래 시스템 이거 힘들다. 자, 그렇다면 거래소 지정계좌, 여러분들 거래소 지정계좌를 도입을 해서 해당 계좌에서만 공매도 해라. 이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라도 하라는 거죠. 이거라도 여러분들. 이거라도 하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해당 계좌만 보면 되니까. 근데 이제 뭐 18일 국회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와 관해서 상황을 사갑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피해가 나 불법 공매도 또 적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공매도 전면 개발하겠답니다. 지금 전면 개발. 기가 막히고, 예? 코가 막힙니다. 그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다? 지금 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난 13일 열린 SEC 회의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가 관계 당국의 공매도 물량 등을 보고하도록 규칙. 야, 너 그거 보고해. 왜? 우리 일반인한테 공개해야 돼. 이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반인한테 절대 지금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매도가 없었던 2022년 왜 동학개비의 첫 번째 승리라고 얘기했던 2022 기적. 최근에 보면 가열됐다 매도해라. 그러니까 에코 프로그램이 쭉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잠시 이 공매도 세력들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조정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공매도 세력들이 엄청난 공매도를 했고, 그죠? 여기에 증권사들도 리포터들이 야, 지금 80만 원대인데 이거 진짜 가치 때문에 아무리 많이 평가를 받아봐도 30K, 50K 밖에 안 된다.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개인들이 에코프로를 집중 매수하게 됐다. 여기 불을 지피는 사람이 배터리 아저씨죠. 배터리 아저씨가 방송하면서 아직 갈 길이 나는 멀다.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이렇게 하면서 확 올라갔죠. 그렇게 되니까 자, 가이들 때문에도 헤라는 말매도 에코프로 공매도 기관과 외국인 한 달간 50만 주를 손해서 단기 이렇게 급등하면서 153만 9천 원까지 올라가게 되었던 거죠. 자, 이런 사례들이 여러분들 꽤 있는데 공매도가 외국인들이 과연 이 공매도 하는 것들이 공매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냐 봅시다, 여러분들. 자, 우리나라가 보면 2018년 이때 리먼 사태죠. 2019 8개월간 금지를 했고 2009년 6월 때 허용을 했다가 다시 3개월 동안 이 금지를 했었어요. 그리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허용을 했고, 자, 2013년 11월부터 다시 허용. 근데 리먼 사태가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게 금융기관, 특히 은행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금융주 같은 경우는 5년씩이나 묶여놨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때 한번 보면 공매도를 했던 기간, 안 했던 기간, 외국인들 투자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보시면 공매도 금지 기간 전후의 주식시장의 변화를 보세요. 자, 금지 기간에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수가 오히려 떨어져. 코스닥은 플러스 되죠. 여기 떨어졌죠. 자, 해지하니까 플러스가 돼요. 자, 그런데 다시 금지하니까 다시 마이너스 12%, 또 해지하니까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공매도관에서 금지를 해버리니까 이렇게 하면 지수가 많이 지금 떨어졌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플러스 돼요. 금지 기간에 오히려. 자, 그리고 여러분들 5년 동안 이렇게 보면 이 금융주 5년 때면 2008년부터 2013년 이렇게 보면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들. 공매도를 금지시키니까 변화가 없어. 자, 은행 살리겠다고 5년간 때린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근데 만약에 이때 여기 들어가 있는 개인들을 생각해 보면 변화가 없어요. 이때 이 2008년에 2년인가 3년 뒤에 모든 주식이 올라갔는데 공매도를 금지를 시키니까 오히려 지금 변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시장에 맡기면 되는 거야, 여러분. 시장에 맡기면 되는 거라. 그렇다고 외국인들이 공매도 금지 기간에 지금 어떤 현상을 보이냐면, 자, 금융위기 때 보면
플러스가 들어왔다. 근데 이게 기간이기가 저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보면 유럽 재정 위기 때는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가 됐고 지금 코로나19 때도 오히려 마이너스가 크게 특히 3개월 동안 엄청난 마이너스를 합니다. 오히려 공매도 금지한 게 시장에 여러분들 어떤 영향을 미친다?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2020년대 이제 투자별 순매수 상위 이게 10개 종목을 보면 자, 개인은 여러분들 50% 수익 났고 그다음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237%가 났어요. 그런데 솔직히 이 신풍제약이 지금 1593% 그리고 전체가 다 플러스 나긴 났죠. 이 신풍제약을 제외해 버린다면 여러분들 이 개인과 물론 일부 인버스라든지 이 투기 세력이라고 봐야죠. 그죠? 뭐 SK랑 한국전력 관련해서 마이너스 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났다 이렇게 될 수가 있지만 특히나 여러분들 자 한번 요 뒤에 거 보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2020년대 이 3월 달에 들어서 보면 3월 20일까지 외국인들이 폭풍 매도를 합니다. 3월 들어서 1월부터 해서 10조 원치를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3월 16일인가 19일인가 이때 공매도가 부활이 되거든요. 공매도 금지일에 가거든요. 적절하게 이때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외국인이 하도 매도를 계속 하니까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근데 이때 우리나라 드물게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나면서 얼마나 벌었냐면 얼마나 번 게 아니고 얼마나 자금 되냐면 9조 원에 그러니까 외국인이 10조 원 매도했는데 9조 원 들었다 하면 기관들이 1조 매수했다고 봐야겠죠. 근데 그때 이 당시에 여러분들 3개월 동안 수익률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3월 19일부터 3월 19일이네 공매도 금지한 기간이. 자, 3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종가 기준 등락률을 보면 수익률이 앞서 전체보다 평균 수익률이 66.6%나 올라가더라고요. 특히 여러분들 이 SK 앞서 한번 볼까요? 우리 여러분들 앞서 여기 보면 1년 평균을 하면 SK가 여러분들 수익률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6.78이었어요. 그죠? 근데 공매도 금지하고 개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을 때 수익률이 무려 몇 프로였냐면 140%. 그러니까 뭐 물론 제가 지금 하는 얘기 좀 억측일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공매도가 없고 공매도가 없고 있더라도 개인과 외국인이 똑같은 조건이라고 한다면 수익률 차이가 과연 어떻게 보면 2020년을 제외하고는 개인이 외국인을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요 3월 19일에서 6월 5일 이때가 개인이 외국인을 이긴 유일한 해가 아닐까 지금으로서. 그게 바로 공매도 금지였을 때 그때가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이 들고 이런 기적이 다시 나타나려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공평한 이런 싸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저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예전과 달리 정말 우량 주식 많이 사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점을 본다 그러면 공매도는 하루빨리 뭔가가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은 오버됐네요.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도움이 되는 투자캐스터 홍반장이었었고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한번 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